A2호 같은 경우는 1호하고 다르게 이제 신문 논술 이게 있다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이 A2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습력이 없는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쉽고 재미있는 걸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피치 같은 경우도 그리 어렵지 않은 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린이를 위한 동시하고 신앙송 좀 연계해서 하실 수 있고요. 순서는 선생님들이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뭐 신문을 했으면 저는 이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다음에 동시하고 그다음 어 동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카소 그다음 그러니까 사가 아니군요. 세 번째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스피치를 해요. 스피치. 그리고 우리 교재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이 스피치 때문에 이 교육을 듣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다음 달에는 또 이제 이거 5, 요거 하고 그다음 시사하고 그다음 4주째 신앙송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린이 기자하고 신앙송을 이렇게 바꿔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차시 묘작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학논술하고 그다음 시율차시는 내레이션하고 그리고 이제 12차시 12차시 마지막 한 차시가 남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일부러 이제 제가 한 차시를 이렇게 남긴 거거든요. 남긴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록을 아이들한테 좀 설명해 주면서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시사 토론 논술이 조금 그러니까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했다 하면은 이거를 두 차시로 잡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7차시, 8차시를 이걸 한다든가 선생님들이 한 차시는 좀 여유가 있고 그래요. 아니면은 12차시가 남았다 그러면은 맨 뒤에 그 시상식 하는 거 있잖아요. 상장 스피치 그거를 진행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스티커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경험 있는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남 활동은 전에 1호에서도 한 것처럼 여기 있는 거를 아이들이 숙제로 해온다든가 아니면은 첫 시간에 아이들하고 함께 해보는 것도 괜찮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느낌 생각 쓰는 거를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글쓰기 할 때. 뭐, 피카소 아버지를 하는데 느낌 생각 쓰는 걸 못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걸 보고서는 하면은, 그러니까 되죠. 네. 요것만 잘해도 독서관 장문을 잘 쓸 수 있거든요. 주인공 피카소, 피카소는 뭐뭐뭐뭐 해서, 뭐뭐뭐뭐 하다. 여기는 앞에는 뭐뭐뭐 해서는 내용이 되는 거고, 뒤에는 이제 느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너희도 한번 발표해봐. 그러면은 선생님은 음,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참 친절하시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친구들 그러니까 선생님 하지 않고 이제 우리 여기에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을 본인이 선정을 해서 그 친구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거를 한번 채워본다든가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아이들이 글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게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도 요 정도 발표만 잘해도 학교에서 발표 잘한다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를 아이들한테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여기 느낀 점 쓸 때 앞에 책남 활동 문장 만드는 걸 보고 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띄어쓰기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건데 그대로 따라쓰기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쓰기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왜 첫 칸을 왜 띄웠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학생들 지도할 때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정답은 아이들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수업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5초 줄 테니까 이거 띄어쓰기 한번 체크해봐.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러면은 뭐 아이들이 준비 안 된 애도 있고 그러는데 선생님 저는 초시계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5, 4, 3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여기 뭐 정신없이 이렇게 체크하겠죠. 여기에 띄어쓰기 한번 체크해봐. 그렇게 하고 한번 짝꿍하고 바꿔봐. 짝꿍하고 바꿔보자. 누가 맞췄나 보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아이 친구한테 이제 채점을 하게끔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체크 한 개, 뭐 여기 체크 한 개 다 맞으면 그 다음 단계 여기 따라쓰기 이거를 해주시면 되죠. 그대로 따라쓰기. 어, 문단 시작할 때 들여쓰기를 한다. 이렇게 문단 이거를 큰 소리로 아이들한테 말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게 내 거다 이거를 많이 틀리거든요. 내 거다. 내 거가 아니라 거다가 맞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도 들여쓰기 한 거 요거 이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준별로 선생님들이 아무튼 지도하는 그것을 이렇게 터득을 하셔야 되는데 음, 못하는 아이 팀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잘하는 아이들 할 때 만약에 잘하는 아이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익숙해진 아이들은 8페이지부터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죠. 8에서 9페이지 하기. 뭐, 이게 그냥 하기.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그대로 따라 쓰기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좀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하시고, 조금은, 그러니까 좀 틀리는 게 절반 이상 아이들이 많이 틀리겠다 하면은 아까 그런 방법으로 선생님이 5셀 때니까 5셀 동안 한번 여기 띄어쓰기 체크해봐. 5, 4, 뭐 애들이 그러면 준비 안 됐어요.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수업 진행할 때 아이들 말을 들어줄 때 있고 들어주지 않을 때 있거든요.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5, 4, 3 이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방법을 취할 때 집중을 해요.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벌써 수업 준비가 안 된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무시하시고 그냥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걸 체크를 해주시고, 짝꿍하고 바꿔서, 인원이 많으면 짝꿍하고 바꿔서 채점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주시고,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메모를 하신다던가 이러면 되죠.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얘들아, 쉬우니까 10초면 되겠네. 하고서는 10초 안으로 여기를 체크를 해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똑똑한 아이들은 이거를 딱, 선생님이 여기에 룰 있네요, 룰. 예. 왼쪽, 오른쪽, 왼쪽. 여기죠. 여기, 왼쪽, 오른쪽. 이것까지 딱 캐치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는 게 이렇게 되거든요. 네. 지그재그라고. 선생님, 여기 지그재그네요. 그런 말 나오는 애는 똑똑한 애예요. 어,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재를 쓸 때 선생님들이 그 깨끗하게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 거다를 틀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빈 공간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소수일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잖아요. 내 거다. 뭐 여기다가 2번 쓰기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2번 쓰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한다든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두 번 쓰고 넘어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 아이들이 정확하게 익히고 만약에 그래서를 틀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빈 공간에다가 그래서를 두세 번 쓰게끔 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런 게 별거 아니지만 이 선생님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간다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주지시킬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나간 수업 뭐 예전에 했던 수업도 이렇게 책장을 넘겨보거든요, 교재를. 그럴 때, 아, 내가 뭐 틀렸었지, 이거를 딱 알 수 있으니까, 여기 빈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네. 음. 이거를 어휘 글짓기 같은 거 이런 걸로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나는 꿀꿀 돼지가 되었다. 여기서 벌써 한 문장이 되잖아요. 돼지가 되었다. 어, 어, 먼저, 먼저, 친구를 어떻게 믿느냐고 물어보았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여기서 어휘 글짓기 같은 거, 짧은 글짓기 이런 것도 시키시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1분단, 2분단 있으면 1분단, 2분단, 음, 선생님들이 종이를 주셔가지고, 어, 여기 이거 8개를 다 넣어서 글짓기를 한 팀가 뭐 이제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해도 되죠. 먼저 이게 그 만약에 A팀이 먼저 했다. 여기 있는 글짓기를 어찌됐든 다 넣었다 그러면은 뭐 선생님 뭐 빙고를 외친다든가 다 했습니다 한다든가 해서 그러니까 칠판에 이제 자석 있죠. 자석으로 딱 칠판에다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또 게임을 해도 좋아요. 음, 그래서 어휘 글짓기 같은 거 할 때는 저는 일단 다 넣나 50점, 그 다음에 내용 50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너희에게 부여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어휘글짓기 할 때 그냥 완전히 속된 말로 그냥 때려 넣는 애들 있거든요. 그냥 마구잡이로 넣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용 50점, 뭐 여기 어휘를 다 넣나 50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휘 뭐 말놀이 하는 거죠. 유치원처럼.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이 좀 안 된 아이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요즘. 그리고 이거는 쉬워서 별로, 이거는 발표하는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발표해요, 우리 수업은. 바쁘게 뭐 이런 거는 큰 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게끔 해주세요. 저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읽기가 잘 안 되겠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읽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한글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바쁘게 출근하시는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그러면은 이상하다라는 말을 또 모르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 뭐 설명을 해주신다든가 무엇이 이상한지 얼른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네, 손 들고 우리 엄마 바쁘게 출근한 그러면은 그 문장 만들 때 이거를 그러니까 이야기만 한 문장이라도 더 말할 수 있게 바쁘게 출근하시는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우리 엄마가 출근하시는데 빗자루를 들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비가 오지 않는데 장화를 신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바쁘게 출근하시는 우리 엄마가 팔을 들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어. 그리고 그 세 군데 찾아보기지만 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해 보시고 아니면 우리 엄마와의 차이점 같은 것도 이런 게 이야기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음, 음. 그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체크하는 게 요거랑 빼는 거랑 그다음에 요거 붙이는 거 요거랑 그다음에 줄 바꾸는 거 요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중학교 때 중학교 그 과정에 나오는 거고 시험에도 나오는 거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네. 그, 음. 초등학생들한테는 중학교 이야기를 해주시고 중학교의 학생들한테는 고등학교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냥 멍하니 듣고 있다가 그런 얘기하면 눈 좀 반짝거려요. 그리고 여기는 눈사람 아저씨 내용인데 9군데 찾는 건데 선생님들이 여기에서는 띄어쓰기 잘못된 곳은 우리 교정부 배웠지 얘들아 이거랑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 한번 체크해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온라인 수업 할 때는 온라인 수업할 때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색깔을 정하게끔 하거든요. 색깔 나 무슨 색깔 나 분홍 색깔 나 무슨 색깔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체크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네. 시간이 많으면 막 선생님들 제가 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더 재밌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음. 이거는 잠깐만요. 이유가 아닌가요? 다른 거네요. 제가 잘못 올려놨네. 이거는 사무에 있는 건가 봐요. 잘못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알려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다 밴드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면 되죠. 이거 체크해 볼까요? 여기 들렸고요. 두 개, 세 개, 네 개, 네,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기까지는 애들이 잘 찾아요. 여섯,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네. 여기까지는 잘 찾거든요. 네. 어디 해야 될까요? 여기 안 했죠, 여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좀 잘하는데, 마지막에 여기. 네. 요거를 붙여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한 칸 옆으로. 라고는 항상 띄우는 게 아니죠. 여기를 체크를 하게끔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체크 안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9개. 다음에 NI 볼게요. NI. 네. NI는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 보면서 보시면 좋겠죠. 네. NI 뜻이 무엇인가? Newspaper in Education 이거 알려주시고요. 네. 신문의 구성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표제, 큰 제목을 표제라고 한다. 아이들이 뭐 모르는 거는 요거밖에 없을 거예요. 발행일도 알겠고. 그러면 이날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뭐, 신문을 구할 수 없으면은 성인, 어른들 신문도 괜찮거든요. 어린이 신문이면 더 좋고요. 아니면은 그, 제가 이제 그러니까 PDF 파일로 하는 거, 그거 프린트해서 가셔도 좋고요. 호수, 판수, 이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광고, 그러니까 직접 아이들하고 같이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그래서 실제 신문 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같이, 그러니까 아이들 뭐 사인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알려주시고, 나중에는 아이들 스스로 찾게끔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신문을 제가 그 예전에 영상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칠판 있으면 이렇게 반을 나눠서 저는 그냥 성인 신문을 큰 신문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러면은 A팀, B팀 있죠. 그래서 아니면 1대1로 이제 아이들 한 명씩 나와서 1대1로 여기에서 이제 신문이 있으면 뭐 조선일보 뭐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뭐 신문 이름 그다음에 표제 뭐 이런 거를 누가 더 어느 팀이 더 빨리 하나 이거를 뭐 신문 이름 발행일 하나 둘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광고 있으면 광고까지 여덟 개. 여덟 개를 누가 빨리 찾아서 여기 칠판에다 쓰나 뭐 이렇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신문 이름 이런 거를 다 쓰기 힘들면은 표제는 그냥 표자만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릴레이로 하기도 하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섯 명 팀 짜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서로 익히게끔 해주시고 아니면 인원이 많으면 세 명씩 뭐 아니면 두 명씩 칠판에 나와서 써보는 것도 괜찮겠죠. 음, 그러면 사전에 아이들이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주면 되죠. 그러면은 스스로 막 그러니까 우리 교재 보면서 이거를 외우죠 아이들이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긴 팀은 선생님들이 스티커를 준다든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신문 수업할 때도 얼마든지 재밌게 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재밌게 또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네, 해주시고 이거를 오려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오려서 붙였죠. 오려서. 그래서
이거를 과제를 냈는데 그냥 오려서 붙이기만 해서 제가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요. 알려준 거고요, 아이들한테. 음. 그 다음은 이제 신문의 구성을 배운 다음에 스크랩 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랩 뜻이 뭔지, 스크랩은 필요한 자료로만 모아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영어 이제 쓸 수 있는 아이들은 영어도 이렇게 써보라고 하면 좋겠죠. 음, 오려서 붙이는 거야.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문 읽을 때는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줄을 치도록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어휘는 동그라미를 쳐라. 이렇게 해주시고. 음,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스스로 한 거죠. 아이들 스스로 했는데 이 친구는 그 아예 그냥 신문 기사를 본인이 직접 썼더라고요. 글씨로.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는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스크랩한 기사 제목은 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발표하면 아이들이 발표력도 많이 좋아지니까 여기 여기죠. 이거를 그냥 붙이고 왼쪽에다 이렇게 본인이 신문 스크랩 한 거 붙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또 친구들 앞에서 대면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발표하는 거를 시켜주시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부어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어체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도록 발표하도록 하면 되죠. 제가 스크랩한 기사 제목은 뭐뭐입니다. 이 기사 내용은 뭐입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를 읽고 뭐를 느꼈습니다. 이 신문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였습니다. 아니면은 느낀 점은 뭐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음, 예. 그리고 이 친구는 본인이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신문이 없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그냥 그려서 과제 제출한 거고요. 여기 여기 이 친구는 줄을 쳐야 되는데 중요 내용 줄을 하나도 안 쳤죠. 줄 치라고 얘기해 주시고 본인이 찾은 어휘는 항상 이렇게 국립하면 동그라미 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중요 내용 줄치고 뭐 모르는 낱말 동그라미 하고 이런 거는 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이제 영어에서도 끊어 읽기 하듯이 국어에서도 끊어 읽기 하면서 눈에 빨리 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느끼고 생각한 거 뭐 이런 거는 만약에 소수일 때는 친구가 느끼고 생각한 거 이렇게 발표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발표했으면 뭐 네 명이 수업하면은 세 명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뭘 질문할지를 몰라요. 아이들이 그러면 항상 뭐를 얘기하면은 뭐 육하원칙을 생각하면 좋거든요. 누가 뭐 언제 어디서까지는 아니지만 왜 그래서 왜라는 말을 넣으면 쉽다라고 뭐뭐뭐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어, 신선한 뭐 음식을 안전하게 하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가 됐던 거죠. 어떻게 하면 신선한 음식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든가. 그다음에는 신선한 음식을 섭취한 경험이 있나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을 몇 번 해본 친구들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친구 발표에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질문할 때는 뭐 이런데 빈 공간에다 이렇게 이런 빈 공간 굉장히 많잖아요. 메모를 하라고 하세요. 메모를. 어. 그러면 메모할 때 친구가 말하는 문장을 다 쓰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다 쓰는 아이들은 없고 거기에 핵심어만 그러니까 메모를 한다든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메모하는 방법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조금은 뭐랄까 이런 토론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질문하는 수업을 좀 재밌어 하겠죠. 해주시고.
그러면은 뭐 신문에 조금은 아이들이 한층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신문의 뭐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어린이 동화라든가 어, 요새는 소년 조선일보라고 안 하고 어린이 조선일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트 같은 것도 주세요. 알려주셔서 아이들이 신문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알찬 정보들이 많다라는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핸드폰을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런 사이트 같은 거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동시,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 이게 육하원칙 따져서 이렇게 줄을 쳐주시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아까 그 이순신 장군 그 세척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영상, 이순신 동상 세척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은 최근 이거 뭐 봄 영상이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그 영상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여기 콩 너는 죽었다. 이거는 다 같이,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제 신앙송을 하는 거니까 아이들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그러니까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쳐서 이거를 읽은 느낌을 쓴다든가 한 두세 줄, 뭐 간단하게라도 재미있다. 뭐, 그러니까 근데 아이가 만약에 재미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발표할 때는 재미있다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저는 김용택 선생님의 콩 너는 죽었다를 감상했습니다. 이 시에서 저 콩 봐라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네. 이 부분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더 한 문장을 더 말하려고 하면 왜 재밌었어? 이렇게 선생님 질문해 주시면 되죠. 네. 쥐구멍으로 들어간 것이 상상이 되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아이들이. 네. 그래서 왜 그랬어? 왜 재밌었어? 신기했어요, 그러면. 왜 신기했어? 그러면은 다음부터 말할 때는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장면이 상상이 되어서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음. 아이들이 이제 말과 글이 이제 성장하는 시기니까요. 선생님들이 뭐 얘네들 왜 이렇게 발표를 못해? 얘네들 왜 이렇게 글을 못 써?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한 단계 아이들이 위로 올라갈까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쉽게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얘네들이 유치원 때 배운 게 없어서 그러니까 배운 게 없는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한 자리도 조금은 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 우리 어떤 동화라든가 동시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항상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그 눈높이에서 하시면 돼요. 쉽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가 가르칠까 그거 궁리를 하면 되죠. 참 잘했지 이것도 여기에다 이제 느낀 점을 쓴다든가 그리고 연하고 뭐 몇 년, 그러니까 고학년 같은 경우는 몇 행, 어, 아, 뭐 행을 이거 알려주셔야 되죠. 뭐 중학생인데도 연과 행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은 이거 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행은 하나하나 줄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다 이제 일기거든요. 일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것만 뭐 여기는 꽃씨 뿌리기를 잘한 거고 여기는 일기 쓰기를 잘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 가지고 이제 패러디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참 잘한 일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은 뭐 어떤 애들은 논술 배우기 참 잘했지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족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걸 가지고 조금 이거는 패러디해서 하면은 아이들이 그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도 돼서 좋은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 동시는 가장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아이들한테 감을 따려면 멀리 있는 거 따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걸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그 감은 아니지만, 그래서 소재는, 그러니까 동시에 소재라든가 글쓰기 소재는 항상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주변에서 찾으면 아주 재밌는 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그래서 큰 소리로 낭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가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알려주시고, 만약에 아이들이 행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행 나누는 거 이거를 아버지가 뿅 하고 뽕 하고 방귀 뀌시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거를 뽕하고를 뽕하고를 여기다 써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시에서.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하 하고 줄을 바꿔서 고 띄어쓰지 않는 곳에서는 그 행을 바꾸면 안 된다. 그 정도만 알려주시고요. 뽕하고를, 그러니까 그거는 시인의 마음이다.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빠가 뽕하고 방귀 뀌시고 이렇게 하면 뽕하고를 좀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뽕하고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뽕하고 방귀 뀌시고 그러면은 약간 아버지가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뽕하고를 일행에다 넣을지 이행에다 넣을지 이런 거는 시인의 마음이다. 너희 마음대로 해. 이렇게. 근데 뭐 어떤 아이들은 이거를 줄 바꿔 쓰는, 그러니까 행 바꿔 쓰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뽕하고 뽕하고를 여기 줄을 이렇게 바꿔 썼어요. 근데 뽕하고는 좀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가야 되는 느낌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뽕하고는 같이 함께 움직이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여기도 아버지가 강조됐죠. 엄마는 이렇게. 엄마는 냄새 나니까도 여기다 해도 돼요. 여기다 해도 되는데, 이 시 자체가 길지 않은 시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그러니까 행을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해서 느낌으로 그렇게 행 바꾸는 거는 느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시 쓰는 걸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방귀 뀌는 거는 늘 많잖아요. 이거를 다음 페이지에다 쓰는 게 그러니까 시 쓰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뭐 동생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거 여기를 다른 인물로 바꿔서 시를 쓴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패러디 하는 거죠. 시어 패러디. 그리고 어린이 동화 이런 데 들어가면 수상작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재밌는 시 같은 거 하나를,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그거를 패러디 한다든가. 시 쓰는 걸 어려워하면은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창작하는 게 어려우면 본인이 직접 창작하면은 금상첨화지만 그게 힘들면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이 시에 한 걸음 다가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음. 그리고 시쓰기 저기 수업 때는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김용택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그 영상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꼭 보여주시도록 해주시고, 이거는 1학년하고 1학년 팀하고 2학년 아이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그 학년이 시 낭송 이거 시를 잘 발표하는가 이제 시합을 하는 거예요. 예, 1학년 아이들이네요. 예, 네. 아, 이 친구도 2학년이네요. 얘네 둘이 이제 자매였거든요. 오른쪽 애가 1학년에. 그리고 신앙송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항상 제가 이제 배경음악 이런 거를 틀어줬어요. 음악 틀어준 거랑 신앙송 할 때는 음악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시면 더 좋고요. 이게 이제 김용택 선생님 영상이네요.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이란다. 네, 이 영상도 굉장히 좋으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봐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네. 콩.
너는 죽었다. 시 쓰는 건 어렵지 않아.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자세히 쓰면 되지. 물놀이를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시 쓸 때는 관찰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시를 쓸 때 항상 야외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봐야 돼요. 봐야지 만약에 민들레에 대해서 쓰는데 민들레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는 민들레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찰하는 시간을 시 지도할 때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그려본다든가, 만약에 개미에 대해서 쓰면 개미를 뭐 직접 그려본다든가, 개미 모습이 어떤가.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 나갈 때는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뭐 십자를 그려서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여기 느낌. 그러면은 본 것도 그냥 개미 이렇게만 쓰지 말고 개미가 뭐 한다. 그다음에 느낀 점 여기다 이렇게 해서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오라고 아이들한테 했거든요. 몇 분에서 몇 분까지 그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씻을 거 관찰한다. 만약에 하늘을 쓰는 아이들은 하늘을 관찰해야 되겠죠. 하늘을 본 것. 뭐 그러면은 뭉게구름 아이들이 뭉게구름 뭐 느낌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관찰한 것이 이제 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본 것과 느낀 것. 그래서 여기 김용태 선생님이 아주 그러니까 자세한 거 자세하게 경험한 걸 자세하게 쓰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지채 이거는 아이들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낭송하는 거죠. 나는 죽었다. 김용태. 콩 다작을 하였다. 콩들이 마당으로 콩콩 뛰어나와 또르르 또르르 굴러간다. 콩 잡아라 콩 잡아라. 굴러가는 저 콩 잡아라. 콩 잡으러 가는데 저 콩 좀 봐라. 귓구멍으로 쏙 들어가네. 콩 너는 죽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낭송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은 뭐 우리 스피치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니까 하나, 둘 마음속으로 세는 거죠. 하나, 둘. 네. 이거는 딱 끊기 하는 거죠. 콩들이 이렇게 딱 끊는 거죠. 콩 잡아라 이거.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한 거는 내가 강조해 줄 때. 그러니까 우리 영어 같은 경우는 억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평소에 말하는 말도 그렇고 책 읽을 때도 그렇고 그 높낮이가 별로 없어서 아이들이 신앙송 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조해서 할 부분 이렇게 동그라미 한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하죠. 의식적으로. 그리고 시 낭송 자체가 노래 부르듯이 하는 거잖아요. 강조해 주시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잘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를 잘 감상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시를 하나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된 부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이라는 애는 흉내말을 넣어서 재밌게 썼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말한 거거든요. 밤이 뾰족한 모습을 고슴도치로 연관시켜서 표현해서 매우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발표를 했겠죠. 여기에서 모습과 다른 마음을 알려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느낀 점 같은 거 이런 거 발표하게끔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감상하게 하는 방법은 가장 마음에 드는 연이 어떤 연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한번 쓱 그냥 그림만 보다가 어찌됐든 발표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 연이 마음에 듭니다. 뭐 이제 아이들이 그 이유는 뭐입니다. 하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첨삭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시집을 이 수업할 때는 집에 아이들이 시집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씩은 아니면 도서관에서 하나씩 이렇게 빌려봐서 아무래도
우리 교재에 있는 시도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 아이들이 하나, 두 개라도 읽어보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뭐 책에서, 내가 가져온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시를 뽑아서 친구들 앞에서 낭송하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이래도 좋겠죠. 그다음에 그냥 넘어가고요. 이렇게 느낀 점 쓴 거예요. 느낀 점. 그다음에 이렇게 시화로 꾸며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거 접기는 잘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모둠별로 이렇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시 쓰는 게 어렵다 그러면 내 시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를 이렇게 필사하는 것도 좋겠죠. 필사.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를 똑같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이제 프린트를 똑같이 해서 만들고 아이들이 그림으로 시화를 그린 거예요. 그림 그리기. 이거는 1학년들 글씨 쓰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거를 좀이라도 공부하게끔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대화글 같은 경우를 그냥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내놓고 아이들이 여기를 채우게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것도 시 쓴 건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서 피라미드 뭐처럼 이렇게 했고요. 네. 이거는 제목을 여기다 쓰고요. 제목 한 면 쓰고 그 다음에 1년, 이쪽 2년, 이쪽 3년 이렇게 쓰게끔 했어요. 그리고 뭐 이거 부채는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 부채로 해서 시와 꾸미기 해서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게끔 하면 좋겠죠. 이렇게 이런 것도 뭐 별로 비싸지 않아서 네, 아이들이 충분히 이제 이렇게 꾸미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저기 이 또 아이들이 이런 거를 또 유치원에서도 많이 해보고 초등학교 1학년 교실, 1, 2학년 교실에서도 많이 해서 좀 신비감이 없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시를 한번 이게 꾸며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기는 해요. 아이들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제가 붓글씨를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써주니까 조금은 이제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예쁜 글씨로 선생님들 예쁜 글씨를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제가 이렇게 써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정성이 좀 들어간 것 같잖아요. 글씨 뭐 잘 쓰지는 못해도. 네. 그래서 제목 선생님이 써준다 했더니 아이들이 너도 나도 써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렇게 시와 꾸미기 이런 거는 스티로폴이거든요. 스티로폴 이렇게 한지 마르면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지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여기 테이프로 이렇게 딱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한번 잘못 저기 하면은 와장창 부러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교실에 이렇게 전시할 때 가볍게 전시할 때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신앙송을 직접 이렇게 우리 스피치에 신앙송 있으니까요. 그 신앙송 뭐 이렇게 제가 이 정도로 열정이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신앙송을 밖에 나가서 하기도 했어요. 스릴 넘치는 놀이공원에 사람이 북적거리는 5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미를 배경으로 이렇게 아이들 발표하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게 항상 이게 아이들한테 뭔가를 더 느끼게끔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야외 수업도 이제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발표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2명, 3명씩 이렇게 해도 좋죠. 할머니 마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신앙송 있죠. 그 부분에 수업할 때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